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어, 상계백병원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방학 되면 이제 청소년기 환자분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의뢰를 보면서 그 측만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이번에 인제 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를 떠나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이 정의가 있는데요. 측만증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제 휘어 있는 것을 측만증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일 많이 휜 곳 두 군데의 각도를 재서 10 도가 있으면, 이제 10도 이상일 때 척추 측만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앞뒤로 휜 것뿐만 아니라 회전 변형도 같이 있기 때문에 3 차원적 회전 변형을 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 채널 비욘디께서 인제 말씀하셨는데, 어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 원장님을 모시고 강의하겠습니다. 원장은 아니고 원장님이 보시면 인제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네. 이제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인제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이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인제 나이에 따라서 먼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인제 3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유아기, 그다음에 3 에서 10세 같은 경우에는 연소기, 오늘 강의할 인제 말씀드릴 청소년기를 보면 11 세에서 17세 사이를 인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하고, 이제 18세 이상은 인제 성인형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10세 이하에서 인제 5 세를 기준으로 이제 조기 발견형 척추측만증 또는 후기 발현형 척추측만증, 이렇게 인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세 정도가 우리가 인제 심장이라든지 폐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제 10세 이하 중에서도 5 세를 기준으로 쪼끔 구체적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제 측만증의 원인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인제 기능성 척추측만증과 구조적 척추측만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척추측만증은 이제 일시적으로 인제 유연성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인제 있고 교정이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가 안 좋아서, 물론 자세가 안 좋은 건 자세를 고치면 인제 자세가 틀어진 경우 말하는 거죠. 애기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측만증은 없는데 안 좋은 자세로 삐뚤하게 앉아 있는 경우에 휘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적인 측만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또는 요통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좀 안 아픈 자세로 이렇게 취하다 보면 그게 고정이 비슷하게 돼 가지고 인제 디스크가 심한 환자들은 측만증이 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측만증이 없는데 내가 좀 통증을 완화시키는 자세로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다리 길이 때문에 인제 실질적으로는 측만증이 없는데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또는 인제 골반이 뒤틀어진 것 때문에 측만증이 인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제 측만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측만증이죠. 그래서 이 원인 질환을 고쳐 주면 인제 어
측만증 자체가 치료되는 경우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적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측만증이 있는 경우죠. 실제적으로 허리가 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제 측만증 자체를 고쳐 줘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발성 척추측만증과 비특발성 척추측만증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특발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딱 이것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를 특발성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하고, 그 외에는 인제 뭐 선천성 원인 때문에, 신경근육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비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딱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를 비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란, 말씀드렸죠. 청소년기 11세에서 17세 사이에 발견되는 특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척추측만증,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을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자녀들에 있어서 이제 이제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예후를 예측할 때 키 성장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허리에 관심을 쪼끔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신이민희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정 운동이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보조기 착용이 꼭 필요한 단계가 따로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어 이런 운동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가지고 인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 휜 거 자체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보조기 착용한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쪼끔 어렵습니다. 보조기 착용은 인제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유일한 보존적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조기는 더 나빠지는 것을 인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카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키 성장에 척추 측만증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성장 속도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인제 주로 초경과 관련해서 여아 같은 경우는 초경하고 초경 전, 초경 한 2 년까지 키가 많이 크는데, 키가 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키가 크면서 이게 허리도 같이 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인제 키가 큰다고 인제 허리가 휘는 것은 아니나, 이런 성장기 때 성장하면서 인제 척추도 같이 덩달아서 인제 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초경 전후를 인제 둔 자녀분들은 자녀가 쪼끔 허리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좀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를 늦추면 성인이 된 뒤에도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나요? 어 치료를 안 해서 만약에 어 50대 이상 50도가 넘어졌다, 성장이 끝났는데, 그러면 1 년에 1 도씩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꼭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니면 디스크 발생이 더 높다고 꼭 굳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측만증이 있어도 이런 디스크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지만, 측만증이 없어도 허리 디스크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측만증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특별하게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라면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학생이라 외모에 예민한데 보조기를 차면 체형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네.
그래서 인제 우리가 특히 또 이 보조기를 아니면 또 측만증이 있는 그런 치료 시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주로 또 사춘기 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기를 꼭 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보조기가 아무래도 약간 이제 하면 요즘에는 인제 좀 눈에 안 띄는 보조기도 많지만 그래도 학교에 갔을 때 인제 다른 친구들이 보면 약간 좀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좀 잘 안 차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보조기 자체가 자 인제 뭐 잠바 같은 것을 입었을 때 표시도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쪼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보조기를 차면 인제 안 차는 경우에 비해서 '진행하는 게 쪼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청소년기 특별 속수만증에 의 정의에 대해서 인제 알아봤고요. 예. 그럼 인제 원인을 인제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외래 오셨을 때 부모님들께서 인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유전적인 것 때문인가요? 저 때문에, 아니면 제 허리가 쪼끔 안 좋아서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음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 진단에 있는 특발성이라는 자체가 원인이 너무 많아서 딱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 지어 줄 수 없는 경우를 특발성이라 하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 원인이 많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측만증이 있을 때 '왜 자녀가 생겼을까?' 정확하게 딱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인제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인제 어 여러 가지 원인들, 특히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물론 유전적 영향이 쪼끔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척추의 발육 이상, 또는 생화학적 이상, 전정 기능 이상, 고유 감각 이상 등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환경적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 딱 원인은 '아 이거 당신 자녀분의 측만증의 원인은 딱 이것 때문이다.' 딱 집어서 인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인제 뭐 '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 이런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하여튼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도 조금은 관여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쌍둥이 같은 경우 인제 한 명이 측만증이 있을 때 같이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일란성 쌍둥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자매 같은 경우, 남매 같은 경우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 소양도 쪼끔씩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제 알아보겠는데요. 그전에 어 이런 그러니까 진단은 크게 인제 환자분의 병력 정치 인제 물어보는 거죠. 또는 두 번째는 실제로 인제 진 어 신 치 신체 검사를 해서 외관을 관찰하는 진찰 검사, 또는 이제 영상 방사선을 찍어서 하는 방사선 검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이제 외래 환자가 왔을 때 인제 저희가 인제 부모님이랑 그 자녀께 물어보는데, 인제 혹시 가족력 인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전적 성향도 쪼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가족력에 있는지, 아니면 뭐 형제 간에 또 측만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초경을 했나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어 이제 peak height velocity, 최고로 인제 많이 인제 키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인제 여아 같은 경우는 1 년에 8 센티 자라는 경우, 남아 같은 경우는 한 9.5 센티, 이때 1년 자랐을 경우에가 인제 최고로 인제 많이 성장이 인제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초경하고 나서 전부터 초경 한 1-2년 후까지가 인제 굉장히 인제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초경을 안 했다 하면 앞으로 키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 측만증 자체도 쪼끔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쪼끔 더 신경 써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측만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통증 자체가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쪼끔 더 있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병역 정치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인제 외관을 관찰하는 것이겠죠. 인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측만증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 높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부모님들이 쉽게 잘 인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깨 높이뿐만 아니라 이 견갑골이라고 하죠. 어깨뼈. 어깨 높 견갑골이 사이즈가 다르거나 높이가 다르다. 또는 이 허리선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높이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어깨가 높이가 다르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견갑골이 약간 양쪽이 다 비대칭적인 것 같다 이러면 일단은 척추 측만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인제 외관을 통해서 진찰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차렷 자세해서 인제 허리를 숙이면 측만증 있는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90도 숙이면 이런 늑골뼈, 이 흉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게 갈비뼈가 확 튀어나와 보이고, 요추에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추가 확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늑골고라든지 요추 도출고, 이렇게를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아 내 자녀가 측만증이 쪼끔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옆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숙여 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제 만약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쪼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방사선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엑스를 찍어서 이 그림의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휜 거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각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또 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뼈 성장이 얼만큼 남았는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진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인제 우리가 검사를 한다.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실제로 같은 아이인데 이 여기 왼쪽은 각도가 안 심해 보이는데 오른쪽은 각도가 쪼끔 좀 있어 보이죠. 그 이유는 누워서 촬영한 경우에는 인제 각도가 쪼끔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측만증 검사 엑스레이 찍을 때는 서서 촬영하는 것이 실제 자기의 그 측만 각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서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I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엑스레이로 충분한데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통증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통증이 좀 심한 경우, 아니면 이런 신경학적으로 쪼끔 이상하다, 뭐 저리거나 이런 쪼끔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아니면 이 각도가 작년에는 30 도였는데 올해 40 도다. 이렇게 인제 만곡이 1 년에 10도 이상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나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이런 척순의 병변 이상 소견이 의심될 때는 MRI를 찍어서 이런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문진을 할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병력 정치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번 하는데 당 꼭 서서 촬영하고 다음과 같이 어 비전형적인 경우, 통증이 있는 경우, 빨리 진행하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서 혹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측만증 진행에 있어서 인제 쪼끔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빨리 어떨 때 빨리 진행하는지. 어 우리가 인제 만고 각도가 '지난번에 비해 좀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지난번 엑스레이에 비해서 약 한 5도 이상 진행한 경우를 인제 말하는데, 뭐 왜냐하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약간 자세가 비틀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각도를 측정할 때 쪼끔 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4 도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차 내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쪼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인제 일반적으로 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만곡이 진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곡에 진행 5도 이상 진행하는 이런 위험 인자는 어 여자가 남자보다 쪼끔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초경 이전, 이게 성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이런 경우에 인제 키도 클 수 있지만 허리도 많이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인제 딱 외래 왔을 때 발견 당시 만곡의 각도가 큰 경우, 또 그런 경우도 인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흉추에 인제 만곡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각도 만곡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인제 하나가 있는 경우보다 쪼끔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만증은 또 다음과 같은 약간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데, 요통 아니면 심리적 영향, 만곡이 진행한다거나 좀 더 심하게 진행하면 이 폐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요통, 요통은 인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쪼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이 있으면 인제 없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빈도 높다. 하지만 인제 일상 기준을 인제 넘지 않는 뭐 적절한 정도의 통증이 되지,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측만증 때문에 너무 아파 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아픈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요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는 쪼끔 다른 검사도 같이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통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심하지는 않다. 또 인제 이 심리적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제 여아한테서 많고, 그 성장 또는 사춘기가 접어드는 뭐 12 세, 3 세, 4 세, 5 세 이때 많고 하기 때문에 인제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쪼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인제 약간 숙였을 때 어 튀어나와 등이라든지 허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있을 때 이렇게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함께 조심스럽게 잘 인제 다뤄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보조기 착용했을 때 약간 컴플렉스, 학교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갔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측만증 환자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치료해 보 그러니까 고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제 최근에 인제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 주사를 맞고 인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약간 측만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 있다고 해서 인제 외래로 인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장 주사를 맞으면 허리가 쪼끔 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딱 이 한 장의 엑셀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으로 찍어서 결국은 단순히 지금 몇 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번 여름방학 때 찍고 겨울방학 때 찍고 해서 이 여러 장을 비교해서 각도가 진행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 인제 정기적으로 외래 와서 인제 어 외래 진료를 보면서 엑스를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곡은 만약에 성장이 끝났다. 근데 각도가 30 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30도 미만인 경우는 성인이 이후에도 만곡이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뭐 성장이 끝났다. 그럴 경우에 인제 만약에 각도가 55 도, 60 도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쪼끔 진행할 확률은 있습니다. 꼭 모든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종료가 됐을 때 각도가 큰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쪼끔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심장이라든지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폐 기능이 저하되려면 최소한 80도 이상이 돼야지 인제 폐 기능에 이렇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막 50 도다. 그러면 50도 60도 가지고 인제 폐를 누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80도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인제 폐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될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00도 이상인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 이유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80도 이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심장이라든지 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뭐 이게 "운동해도 되느냐?" 네. 맞습니다. 운동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시켜도 되고 뭐 "요가를 꼭 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기 자녀분들한테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예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뭐 측만 자체를 막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튼 스포츠 활동은 다 해도 된다. 네. 특히 뭐 다른 척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수영 이런 게 좋습니다. 수영 그다음에 뛰는 거 아니면 인제 요가, 발레 이런 거 균형 잡는 거 이런 모든 운동이 청소년기한테는 좋기 때문에 어떤 운동도 다 인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인제 청소년 때 인제 척추관증이었는데 수술 안 하고 인제 임신에 임박해서 인제 걱정이 되셔 가지고 "임신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측만증 자체가 임신하고 큰 영향은 없고 뿐만 아니라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인제 출산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휜 경우는 당연한 경우고 허리가 휜 경우도 골반에 인제 자궁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허리가 휘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임신과 출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인제 진단은 성장과 큰 관련이 있어서 성장기 자녀를 본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인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척추만증이 인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외관을 잘 관찰해서 어깨 높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 견갑골이 비대칭이 있거나 이런 것을 유심히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된다 하면 전방 굴곡 검사를 해서 등이라든지 허리가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치료를 인제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치료는 어 이제 제일 인제 치료하실 때 외래에서 보호자분들께서나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보조기 착용하면 뭐 40 도가 30 도가 되나요? 이렇게 치료가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인제 일반적으로는 이 각도가 40 도가 뭐 30 도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40 도가 45 도라든지 50 도로 진행하는 것을 인제 더 나빠지는 것을 이제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 각도가 어 '적게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목적은 심하지 않는 망곡 같은 경우는 보조기 같은 걸 차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고, 어 중증도 막 심한 경우 50도 이상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변형을 교정해서 신체를 균형을 유지하는 것, 외모를 고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폐나 심장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제 수술이 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180 도, 90 도, 100도 넘어가면 심장이나 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급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그렇게 드리고, 그러면 인제 특발 척추측만증 치료 목표는 왜 우리가 보조기를 착용하느냐. 30 도인데 왜 우리가 보조기를 착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40도 이내면 40도 이내로 만들어 놓으면 성장이 끝나더라도 인제 좀 진행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기 같은 거 착용해서 40도 이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성장 끝날 때까지 40도 이내로 묶어 두자. 이게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정기적으로 외래 와서 관찰을 하고,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제 또 수술적 치료, 너무 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정기적으로 관찰하느냐. 어 각도가 한 25도 미만인 경우는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간격으로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오는 거죠. 여름 방학 때 오고 겨울 방학 때 오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진행을 더 하느냐, 이것이 좀 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뭐 한 30 도에서 40도 사이 된다 그러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25 도나 40도 사이의 망곡은 어 성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또는 성장이 인제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각도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이 각도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 착용은 다음과 같이 어 각도 뭐 이 30 도를 10 도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 그래서 착용 시간은 세계 측만증 학회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인제 어 많이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제 보조기 중지 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루에 많이 착용하다가도 인제 점진적으로 쪼끔씩 줄여 나가는 식으로 보조기 치료를 인제 줄여 나가는 것이 인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음 하여튼 인제 그렇지만 인제 보조기를 착용하면 쪼끔 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외래에 오실 때는 2-3일 전부터 보조기를 벗고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착용하는 것이 인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3 에서 6 개월 간격으로 주로 인제 방학 때마다 보조기를 인제 외래 오기 2-3일 전에 벗은 후 촬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제 각도가 45 도, 50도 되는 경우는 인제 수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녀도 원하고 부모님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제 한 50도 넘어가면 수술적 치료 고려의 대상에 인제 해당된다.
이런 경우 이제 수술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55도 네 이제 치료한 경우고 이렇게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치료 방법은 인제 성장 가능성과 현재 각도에 따라를 보고 결정을 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각도가 한 25도 40도 되는 경우는 요 성장이 남아 있거나 만곡이 진행하는 경우는 인제 보조기를 해볼 수가 있고 한 50도 넘어가면 이제 환자가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도 넘어가거나 뭐 이상되면 이제 폐나 심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외래에서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야 팔로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가 불량이어서 비구조적 측만증이 있습니다. 혹시 비구조적 척추만증은 자세 바르게 하고 운동하면 일자가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가 인제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그런 실질적으로 측만증은 없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인제 어 뭐 자세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구조적 비구조적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고치면 측만증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야 팔로 님께서처럼 자세 안 좋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내 자세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런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측만증이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올바른 자세를 하면 허리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굉장히 보면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 척추 건강을 지켜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성장하는 아이의 에서 입장에서는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동안에는 인제 아무래도 그런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척추 때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만약에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시키고 아니면 요가라든지 아니면 발레 같은 균형을 몸의 밸런스를 좋게 하는 운동들이 척추 건강을 인제 밸런스를 잘 잡는 측면에서 좋다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인제 좋아하는 운동 다 인제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한두 개 정하셔 가지고 꾸준히 가르치거나 시키는 것들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해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키 성장에도 영향을 주나요? 특히 사춘기 시기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거나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키가 인제 성장하는 시기에 이것이 척추측만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키가 좀 많이 인제 크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죠. 1 년에 여자 같은 경우 8 센티, 남자 같은 경우 9.5 센티 정도 크는 시기가 제일 많이 큰다고 보는데 '아 이때 근처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인제 피크 하이트 벨로시티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 키 성장도 많이 있지만 이 척추 측만증도 유심히 봐야 된다. 성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금속 나사와 막대기를 삽입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평생 몸에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나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수술을 이제 척추 측만증 휜 거를 피려면 김현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를 넣고 강봉을 넣어서 이제 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사를 인제 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평생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뽑을 필요도 없고요. 평생 잘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일부러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롱뇽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의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비뚤어져 보이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제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해서 어 허리를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무릎을 쭉 펴고 앞으로 쭉 숙이면 이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등 부위에 측만증이 있으면 등골 있는 부위가 튀어나오고 허리가 더 심한 경우는 허리 쪽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 굴곡 검사는 척추측만증이 있을 경우에 쉽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자녀분들이 약간 측만증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 뭐 어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유도옷을 벗겨서 어깨 높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견갑골의 높이가 비대칭인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고 설명드린 대로 이 전방 굴곡 검사를 통해서 어 이제 어 허리라든지 등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제 오늘 인제 제가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해 보면 시스템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만약 청소년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안다면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질까요? 어 많 많은 분들께서 인제 청소년기 때 잘 모르고 왔다가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허리가 휜 경우에 인제 '아 이게 아마도 청소년기 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각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각도가 뭐 60-70도 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되게 뭐 1-20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대부분 없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기 특별 척추측만증 요약을 하면 청소년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세에서 11 세, 17 세에 발견된 특발성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만증 10도 이상의 휜 것을 인제 구조적 척추측만증을 말한다. 또한 이 척추측만증의 진행은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는 어깨 높이 차이가 있는지 견갑골이 비대칭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의심이 되면 아까 전방 전이 검사를 해서 요추라든지 등에서 튀어나온 것이 있는지를 통해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각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외래 관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조기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어 궁금한 것도 있으면 인제 제가 인제 질문 답변 드렸는데 어 인제 최근 들어서 인제 이런 어 외래에 인제 측만증 두신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기적으로 이 성장과 관련해서 잘 관찰한다면 그리고 적정한 치료를 잘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다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어 특히 이제 명절 때 장시간 운전은 허리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운전하실 때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여자분들께서 너무 인제 무거운 거 많이 들면 인제 허리 안 좋기 때문에 남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설거지할 때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데 밑에 쪼끔 하나씩 벽돌 같은 거 받침대 대고
발을 번갈아 하면 허리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엌에서 받침대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